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시스템 및 운용, 영어, 약어 설명 영상입니다. 영상은 설명하는 영상이 제작이 됩니다. 이론 설명 영상, 그리고 영어 용어와 약어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 수첩이 있는데 그 암기 수첩에 있는 내용을 빨리 암기할 수 있도록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론 암기 수첩 영상이 있고요. 영어, 약어 암기 수첩 영상이 제작이 됩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짐벌인데요, 짐벌. 요즘에 이 짐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거 뭐죠? 그 카메라 이렇게 짐벌로 잡고 수평 맞춰서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있었어요. 항해에서 나침판이나 크로노미터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장치를 짐벌이라고 했습니다. 그 공단 교재에 보면은 짐벌을 긴발이라고 써놨습니다. 긴발. 지금이 2024년 7월, 오늘이 7월 7일인가 그래요. 7월 6일이네요. 7월 6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요 시점으로 교관 공단 교재에 보면은 짐벌을 긴발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말씀 항상 드리지만 교관 교재에 나오는 용어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엔 교관 교재에 나온 말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짐벌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이건 발음 기호예요. 이건 짐벌이라는 발음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크로노미터를 영어로 보면 크로나미터입니다. 크로나미터입니다. 미터가 계기판이죠. 계측기죠. 계측기. 크로나미터 하면 항해 때 옛날에 썼던 거고요. 뭐 요즘에도 쓰고 있겠죠. 그죠? 정밀시계를 크로나미터라고 합니다. 나침반이랑 크로나미터를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기 같은 데다가 이거 무거운 추를 달아놓고 여기 평평한 거 위에다가 나침반이랑 크로노미터를 배치해 놓으면 이게 뭐죠? 이 추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이 수평이 유지가 되잖아요. 예. 그 원리를 이용해서 짐벌을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입니다. Electronic 하면 전자기의란 뜻이고요. Speed는 속도고요. 그 다음에 Controller 하면은 통제기죠. Control은 통제하다인데 ER이 붙으면 통제기란 뜻도 되고 통제하는 사람도 됩니다. train은 훈련하다고, 훈련시키다고, 그죠? trainer 하면 훈련시키는 사람도 되고 훈련시키는 기계도 train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 속도 통제기입니다. 전자기 속도 통제기인데 속도의 변화를, 그죠? 통제하는 거니까 변속기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전자 변속기 이렇게 부릅니다. 나오는 영어 용어를 알아야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용어 정리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어는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am you라고, 나는 너다가 아니라 I am you 나는 너다. 발성이 아주 멋진데요. I am you, 나는 너다 가 아니라 inertial measurement unit입니다. inertial 하면은 관성의라는 형용사예요. 관성의입니다. 관성을 이용한 측정 유닛이죠. measurement는 측정이고요. measure가 측정하다겠죠. 그죠? measurement 하면 명사가 된 거죠. ment가 붙으면. 관성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한다. 이런 특성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속기, IMU에 들어가는 게 가속도계, 그 다음에 자이로스콥, 그 다음에 매그너타미터, 자력계죠. 얘들이 이 관성을 이용한 기본적인 센서라는 거죠. 특히 그 가속도계랑 그 다음에 자이로스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관성을 이용한 거고요. 자력계, 지자계라고 하는 그 매그너타미터는 자력을 이용한 거죠. 북쪽을 가리키는 자석의 특성을 이용한 센서입니다. IMU에는 그런 관성을 측정하는 센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G라고 마그가 아니라
매그너타미러입니다. 매그넛이 자석이죠. 매그네틱 하면 자석이라는 뜻이고요. 매그너타미러예요. 미터가 계측기란 뜻이죠. 계측기. 계기판의 그 미터입니다. 매그너타미러 하면 자석 계측기입니다. 자석 계측기. 지자계, 뭐 자기계, 자력계, 자기 탐지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석을 그죠? 자기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동서남북 방향을 지구에서 찾을 수 있게 해주겠죠. 그 다음에 바로가 아니라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바로미터는 기압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뜻이 기압계인데 고도마다 다른 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계로 측정한 그 기압으로 고도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압계 주변의 압력이 그 측정해 놓은 압력과 만약에 다르다면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그 고도의 높이의 기준이 되는 그 기압과 다르면 고도가 잘못 표시되겠죠. 그래서 GNSS 그 뭐죠? 그 위성 항법 장치로 고도를 또 이렇게 오차를 최소화하고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가 아니라 바로미터. 우리나라 말은 옛날부터 바로미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영어로는 바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GNSS입니다.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위성 항법 시스템. 이건 우리나라 말로 그냥 듣기 좋게 만든 말이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글로벌은 세계고요. 전 세계 항해 위성 시스템이에요. 세계 항행 위성 시스템. 내비게이션 하면 항해죠. 항행. 길 찾는 걸 내비게이션이라 하죠. 내비게이터 하면 길 찾는 사람을 또는 길 찾는 장치를 내비게이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비게이션 하는 건 약간 용어가 조금 그죠? 원래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미국인들은 GPS라고 합니다. 아니면 내비게이터, GPS 내비게이터라고 하겠고, 내비게이션은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항행 위성 시스템인데 요거를 좀 이쁘게 우리나라 말로 위성 항법 시스템 하면 직관력 있게 다가오죠. GNSS는 앞에 단어 이니셜만 딴 거고요. 원래는 이제 GPS라고 하는 게 먼저 쓰였죠. 위성 항법 시스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포지션은 위치를 찾던데요. 세계적 위치 찾는 시스템이에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여기 세 개가 빠졌네요. 그죠? 전 세계 위성 위치. 위성이라고 써놨네요. 위성이란 말은 없죠, 여기. 미국이 처음에 GPS라는 이 장치를 썼죠? GPS 이 시스템을 썼는데 본문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983년일 겁니다. 우리나라 칼기 민간 항공기가 소련 영공을 잘못 들어가 가지고 요격을 해버렸죠. 소련 그 전투기 조종사가. 근데 거짓말했었죠. 여객기인지 모르고 요격했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다 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거기서 도청을 했는데 전투기 조종사가 물어봤다고 하죠. 그 러시아 명령권자한테 진짜 쏩니까? 민간 항공기인데요. 진짜 쏜 육안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다 녹음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소련이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죠? 보상도 안 해줬어요. 하여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조종사가 실수로 다른 영공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국에서 이걸 무료로 공개를 해준 거죠. GPS를. 참,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GNSS는 미국이란 나라의 위성과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뭐죠? 유럽연합, 중국 위성들을 같이 사용하는 GNSS가 되겠습니다. GPS가 다른 나라들이 위성을 쏴가지고 더 많은 위성들 정보를 가지고 더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GNSS가 이제 수신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브러쉬는 솔질을 하던데 여기 어디 쓰이냐면 이제 브러쉬리스 모터에 쓰이죠. 단어가 브러쉬는 솔질을 하다예요. 근데 brushed DC 모터 하면 브러쉬 DC 모터를 얘기하고요. 이 브러쉬드는 뭐였죠? 탄소 브러쉬드였죠. 그죠? 탄소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 DC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모가 접점이 있기 때문에 마모가 일어나서 수명이 짧아지고 발열이 발생하고, 브러쉬리스는 브러쉬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브러쉬 BLDC 모터라고도 많이 하는데
B와 L을 따서 BLDC입니다. DC는 직류 전기를 얘기하죠. 교류 전류는 AC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는 220V는 AC 교류 전류고요. 브러시리스 DC 모터는 직류 전류를 쓰고 있습니다. 브러시리스 DC 모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가 사용되지 않는 DC 모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브러시드가 된 브러쉬를 사용한 모터가 브러시드입니다. ED가 붙으면 과거형도 되지만 과거 분사로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 수동의 형용사. 그래서 브러쉬가 있는 이라는 뜻이 돼요. 이거와 대비해서 브러쉬가 있는 모터를 계속 써오다가 브러쉬가 없는 모터를 그죠? 이제 쓰기 때문에 브러시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크는 회전력입니다. 왜 띄워져 있지? 회전력이에요. 요거 뭐랑 중요했었죠? 회전수와 회전력은 다르다. 그죠? 다른 거다라는 그 얘기할 때 나왔던 용어들이죠. RPM은 revolutions per minute. per는 요렇게 나누기 표시로 써도 되죠. rotations per minute. revolutions도 회전이란 뜻이고요. rotations도 회전이란 뜻입니다. per minute은 분이죠. 1분당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분당 회전수. 자동차 계기판에 RPM 많이 나오죠. 좀 관심 있는 분이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용어일 겁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RPM이 뭐냐라고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RPM 같은 경우는 크랭크축 그저 안에 크랭크축이 1분에 회전하는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revolution은 혁명, 공전, 회전이에요. 여기는 revolution이 혁명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회전, 공전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 다음에 store는 어디서 나왔죠? 스톨토크에서 나왔죠? 스톨토크가 뭐였죠? 스톨토크가 정지 토크였죠? 정지 토크. 정지했을 때 회전력입니다. 이게 가장 강하다고 그랬었죠?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전압이 같을 때 회전수가 0이 되면 정지 토크, 스톨 토크가 최대 토크였죠? 최대 뭐였습니까? 회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나왔던 단어 스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갑판 때 마곡간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자동차 용어로 엔진 정지 여기서 나온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항공에서는 실속 비행기가 양력을 하늘에서 날다가 양력을 받지 못하면 그냥 떨어지죠. 그걸 실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 시동이 멈추다 그 다음에 피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